양희숙 씨의 식습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혈관 건강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일단은 염분 섭취를 과다하게 하시면 몸이 붓고요. 혈압이 올라가면 또 여러 2차적인 다른 혈관의 변형들, 그러니까 동맥경화성 변화들이 생기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염분, 즉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은 혈관 내의 나트륨 양이 증가하게 되고 삼투압 현상으로 주변의 물이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데요.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이 받은 압력이 커지면은 고혈압, 더 나아가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이때 고혈당으로 손상된 혈관은 더욱 약해집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국물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 중 하나는 바로 비만입니다. 국물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 즉 다량의 나트륨이 원인인데요. 나트륨 섭취와 비만의 상관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체질량 지수가 높았으며 내장지방 면적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국물 음식 속 나트륨 함량을 분석해보니 나트륨의 3분의 2가량이 국물에 들어 있었습니다. 국물 안에 들어있는 염분 때문인데요. 염분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에 따라 체내의 수분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피부에 부종을 만들고 몸이 부어있게 만들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물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국물 음식을 짜게 먹게 되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국물의 온도. 같은 염도의 국을 각각 섭씨 70도와 섭씨 30도로 준비했습니다. 국의 온도가 다르면 맛도 다르게 느껴질까? 네 사람에게 2개의 국물을 각각 마시게 한 뒤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를 비교해 보도록 했습니다. 저는 30도짜리는 먹고 물을 한 컵 더 마실 정도로 너무 짜서 혀맛에서 느껴지는 맛이 조금 더 30도가 조금 더 짠 것 같았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짠맛이 덜 느껴진다는 것, 따뜻한 국물 때문에 더 짜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온도가 높을수록 덜 짜게 느낀다고 확인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국이나 찌개, 따끈한 국이나 찌개를 선호하시게 되는데 이럴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덜 짜게 드시기 위해서는 뜨거울 때 간을 맞추시기보다는 식은 다음에 간을 맞추시게 하고 아무리 국물이 맛있더라도 국물을 다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국이나 찌개 같은 것도 영양가가 많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소금을 좀 덜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연말연시에 주의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2013년부터 2023년 발표된 연구 논문 10편을 분석한 결과 11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신체 활동 감소 등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때 늘어난 몸무게는 연말연시가 지난 후에도 유지되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뜨거운 국과 보글보글 끓여내는 찌개가 가장 당기는 계절이면서 먹을 유혹이 많은 연말연시가 시작될 텐데요.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낼까요? 그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제철을 맞이한 자연 경관 속 요즘 꼭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남녀노소 불문 대세 스포츠 달리기를 즐기는 이들. 오늘의 주인공도 매일 5km를 달린다는데 역시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보고 있는 제 숨만 가쁜 것 같군요. 지금 한 3km 정도 뛰어왔는데요. 아직 거뜬해요. 몇 살 어떻게 되세요? 올해 만으로 56이에요. 진짜요? 네. 제 나이보다 안 보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제법 동안이란 소리 많이 들어요. 56살 최유림 씨. 환갑에 가까워지는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지치지 않는 체력이 감탄할 때가 많아요. 지인들이 특히 이제 똑같은 일을 해도 밤이 되면 다들 지치고 하는데 저는 쌩쌩해서 다들 놀라고요. 근육 챙기기도 필수죠. 50세 이상 성인은 해마다 1에서 2%의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근육 단련이 운동의 마무리. 매일 챙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엔 근육량이랑 근육의 힘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근육 운동을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운동만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고함량 단백질로 근육량을 지키고 있어요. 하루 한 팩 정도 마시면서 근육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집에서 다시 만난 최유림 씨. 네, 옷장인데요. 외출할 때 주로 여기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이게 참 이게 뚱뚱할 때 입던 임신복. 이거 보면서 이제 되새기는 거죠. 아, 이때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되새기죠. 78kg이었던 시절 입었던 옷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여유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 옷이 마다못해 뜯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단추가 뜯어져 나간 게 이게 이제 그때 뚱뚱해가지고 이거 뜯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78kg 나갈 때 입던 옷이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좀 작았죠. 그래서 막 뜯어지고 그랬어요. 몸이 절반으로 줄어든 듯 보이는군요. 47kg이었던 최유림 씨. 두 번째 출산을 겪으며 찐 살이 도통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는 1kg도 요지부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78kg까지 나갔었어요. 분명히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인데도 사람들이 다들 언제 출산하냐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 당시엔 육아와 살림에 바빠 식습관이 엉망이었습니다. 애들도 키우고 일도 바빠서 요리하는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라면, 치킨, 특히 피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 안 할 때는 한 판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 국물을 남기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먹다 보면 애들이 국물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거의 다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최유림 씨에겐 늘어나는 체중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력.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이때가 결혼식 끝나고 와서 찍은 건데 지금 이제 쓰러진 상태이신 거예요. 앉아 계시지만 뇌졸중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쓰러지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최유림 씨의 어머니는 36년간 뇌졸중을 앓다 돌아가셨는데요. 유림 씨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뚱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기를 낳고 뚱뚱해지니까 엄마보다도 훨씬 더 뚱뚱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엄마보다 더 심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만이 혈관 질환의 시작이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 최유림 씨의 혈관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최유림 씨, 헬스, 에어로빅, 수영 등 각종 운동을 다 해봤지만 체중은 요지부동이었다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세월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만으론 체중 감량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 뒤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영양소는 골고루, 다른 사람들이 먹기에는 거의 밍숭맹숭한 느낌일 수 있는데 야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심심한 간이 좋더라고요. 최유림 씨의 다이어트 상차림. 재료 본인의 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고요. 라면 국물 같은 국물이 당길 때는 야채 본연의 부드럽고 달달한 맛을 살린 스프로 대신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일회성이나 이벤트처럼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 끝나고서는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까 이제 요요는 아니지만 다시 살이 찌는 게 몇 번 있었었고요. 다이어트라는 건 평생 유지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부터는 최근에 한 2, 3년간 저만의 비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너무 안 먹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다이어트 유산균 BNR17 덕이거든요.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조절해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유림 씨가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게 도와준 BNR17 유산균. BNR17 유산균은 무엇인가요? 엄마의 젖, 모유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는 아이에게 주는 엄마의 귀한 선물이라고도 불리죠. 이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바로 BNR17,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일명 모유 유래 유산균이라고 불리죠. 건강한 한국인의 산모의 모유에서 배양해낸 BNR17은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최유림 씨의 체중은 53kg. 허리둘레는 26인치. 50대 여성 평균 허리둘레가 32인치니 매우 날씬한 거죠. 왜 비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비만을 기억해서 요요 현상을 심화시키는 유해균을 BNR17이 억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최유림 씨의 다이어트 성공 보감에 있어 핵심인 BNR17 유산균.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BNR17의 가장 큰 특징은 탄수화물을 단당류에서 다당류로 합성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당류는 탄수화물이 가장 작게 분해된 형태이다 보니까 소화 흡수가 빨라서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운데요. 그런데 BNR17은 단당류가 흡수되기 전에 끌어모아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다당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을 먹어도 흡수를 막아서 체중 감량, 더 나아가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12주간 BNR17을 섭취시킨 쥐의 대변을 검사한 결과 다당류 탄수화물 함량이 5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배출된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BNR17 유산균은 몸속 인슐린 조절 포도당 수용체 글루티포의 발현량을 증가시켰고요. 동물 실험 결과 10주 동안 BNR17 유산균 섭취 후 백색 지방세포 크기의 감소가, 비만한 사람들이 BNR17 유산균을 먹은 뒤 체중 체질량 지수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날 최유림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화실이었는데요. 그림을 배운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요.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꼭 소장하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그려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의뢰를 받아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잘 되고 계시나요? 오, 색깔 좋아요, 색깔 좋아요. 그녀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 숨어 있었나 봅니다. 사실 이제 뭐 요런 거나 저렇게 이제 정밀하게 그리는 그림들은 최소 그림을 한 3년은 그리셔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1년, 거의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유림님은 거의 이제 전문가? 네, 작가로 데뷔하셔도 되지 않을까. 누군가의 딸로 또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아온 일생. 이제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봅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어딘가에 집중하고 나면은 곧 허기가 찾아오죠. 화실 식구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시간. 역시 화제는 다이어트. 미용을 넘어 건강을 위한 평생 숙제죠. 요즘 체중 유지 잘 돼요? 아니 요즘에 계속 좀 배에 살이 찐다 그럴까? 메뉴가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엔 최유름 씨가 스승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체중 관리하는 비법이 하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그게? 이거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체중 관리하는 비법이 하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친한 사이니까 비법도 살짝 알려줍니다. 이거 비엔날 17인데 식사 후에 먹어요. 체지방 감소와 체중 조절 효과로 특허를 받은 비엔날 17 유산균. 비엔날 17 유산균은 어떤 효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식욕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인데요.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달달한 음식이 계속 당긴다는 것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서 렙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 17이 혈중 렙틴 호르몬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당분 식단과 비엔날 17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 주액에서 대조군 대비 지방을 태우는 지방산화 유전자가 2배가량 더 발현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어려움 같은 거는 그냥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긴 것 같고 뭐든지 도전하는 거에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경험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은 최유림 씨. 그녀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이분 기억하시죠? 다이어트가 절실한 국물 요리 마니아 양희숙 씨. 혈관 건강 촉진호를 확인한 후 다이어트에 도전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은 필수. 비엔날 17 유산균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양희숙 씨는 과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주 후 양희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이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체중 감량은 물론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염증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비엔날 17 유산균 섭취 후 나타난 몸의 변화를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데요. 비엔날 17을 먹고 잔변감도 없어지고 살도 빠지고 아무래도 몸도 가벼워지고. 비엔날 17 유산균 섭취 후 양희숙 씨에게 발견된 또 다른 변화는 허리둘레 수치. 허리둘레가 5cm 줄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비만 및 과체중 그룹에게 12주간 비엔날 17을 섭취하게 했더니 6주 후 허리둘레가 평균 4.1cm, 12주 후에는 평균 5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체중, 복부 내장 지방, 체질량 지수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비엔날 17 유산균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비엔날 17 유산균 섭취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혈당이 개선됐고요. 비엔날 17 유산균이 몸속 단백질 합성 경로를 상향 조절해 근육 손실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지원군.
DNR17 유산균. 섭취 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DNR17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425에서 900mg이고요. 장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관 시에는 고온 상태를 피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안정성과 체지방 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끓는 국에 맛 모른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국은 맛이 짠지 싱거운지 알기 어렵듯이 급한 경우를 당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동시에 이 속담은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국물이 뜨거울수록 정확한 맛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국물은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위로해왔고 시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결코 멀리할 수 없는 국물. 우리의 음식 문화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좀 더 바르게 영리하게 먹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